자, 이제 집합을 좀 알까요? 집합은 제일 쉬운 테니까 그래도. 자, 일단은 집합을 배우고 그다음에 명제를 배울 거야. 왜 이 순서대로 되느냐? 우리 집합을 이용을 해서 명제를 풀 거거든요. 명제는 참거짓을 이제 다룰 때 집합을 이용해서 이제 하셔야 뭐라 그러지? 이제 그 함정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합을 항상 먼저 푸는 거야. 그래서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 거고,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는 얘기야.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뭐 도형이래. 네, 그래서 이제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명제는 집합으로, 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합은 애들 뭐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상직선으로 요 기호가 집합 기호잖아. 집합 읽을 때. 얘가 뭐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집합을 맨 처음에 생긴 어원 같은 게 뭐냐면, 정착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가축을 기르겠죠. 가축을 기르려면 얘가 이제 그 모아놔야 되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시덤불 이런 걸로 해서 못 도망가게 이제 막아놨다고. 그래서 이게 가시덤불을 형상화해놓은 거야. 그렇게 해놓고 보면 가시덤불 같지 않아? 이거 자체가 요즘엔 철조망으로 만드는데 예전에는 철조망이 없으니까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제 가시덤불을 이용해서 모아놨던 거예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이제 집합은 우리가 이제 쓸 때 대문자를 쓰는 거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원소죠. 원소. 원소는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래서 이제 집합 중에서 공집합은 공자가 이제 비어 있다 이런 얘기니까 비어 있는 집합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0이야 0. 0이 아니다 해서 이제 만든 게 공집합이야. 저 기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라는 말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기호 자체를 아예 이렇게 만든 거야. 0이 아니다.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게 공집합. 완전히 비어 있는 집합이 되게 좀 철학적이지. 인도에서 나온 거라서. 0은 없는 거고요. 공은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차이를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있으려나? 나는 모르겠어 아직은. 이건 철학적인 거라서. 0도 그래서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인도는 원래 철학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없을 무자가 이제 0이고, 한문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나는데 영어도 단어가 다르지. 없다가 영어로 뭐니? 뭐지? 비어 있다는 empty인데 없다. 노는 아니잖아. 노는 아니오잖아. 야, 니네가 영어를 알아야지. 나는 수학 선생님인데. 하여튼 빈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여기서 의미가.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집합을 표현하는 게 원소를 쭉 나열을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자기가 혼자 풀 때는 나열을 해놓고 직접 보는 게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고, 문제는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올 건데, 원소 나열법도 하나의 증명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의가 있잖아. 뭐 생물학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이제 데카르트는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어떤 거는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왔어. 그래서 갑자기 만났는데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대답할 말이 언뜻 생각하지 않으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놔. 그래서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나중에 뭐 수학교육과나 수학과 이런 거 갔을 때는 면접 질문 중에서 뭐 이런 것도 물어봐.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도 물어봐. 면접 중에. 이거를 배우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막상 수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삶이 뭐야? 뭐 이런 거. 난 똑같은 거 살아봐야 알지. 수학은 1학기 때 주로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방정식 이런 대수 배우고 2학기 때는 도형 주로 배우거든. 중학교 과정 생각하시면. 그래서 수하고 도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가 이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이고, 그 외에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면접을 갔는데 그 뭐지 구체적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제 좀 있으면 면접 보든가 뭐 그럴 거 아니야. 구체적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 물어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면접 문제 중에서 뭐도 있었냐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고려대에서 나오는데 이제 면접을 보러 왔어 얘가. 그래서 자네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왔어? 뭐 집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으면은 오는 길에 그 전봇대가 몇 개 있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몇 개 있는지 지가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세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봇대 개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이제 논리적인 추론을 듣고 싶은 거거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안에서 시내버스의 속력이 시속 40km라고 하면 서울역에서 내려서 고대까지 제가 40분이 걸렸으니까 1시간에 40km를 가는 거니까 3분의 2시간 동안에는 얼마냐? 3분의 80km를 갔지. 숫자를 잘못 잡았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3분의 80km를 갔으니까 뭐 한 대충 이제 뭐 한 27km 정도를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봇대가 500m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하면 서울역에서 고려대까지 뭐 전봇대 개수는 총 이제 54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그 논리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데가 집합하고 명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연계가 있고 이제 인문계가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인문계에서는 수학을 안 배우는 건 아니죠. 인문계에서 수학을 배우는 학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까? 경영 경제는 경영 수학, 경제 수학이라고 아예 따로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외에 다른데 통계학과는 학교에 따라서 이과가 될 수도 있고 문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과 쪽으로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문계열 학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여기 말고 수학을 배우는데 의외로 철학과하고 그 종교학과 이렇게 해서 그 수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쪽은 사실 이과만큼 깊게 배우는 건 아니야. 미적분은 주로 배우는데 이과만큼 막 이렇게 깊게 배우는 건 아니고 좀 얇게 배우는 거고, 이쪽은 거의 수학과보다 더 깊게 배우는 데가 이쪽인데, 막 모든 수학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배우는 게 집합
집합론을 하고 논리학 얘를 거의 1년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집합론이 집합하고 명제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1년 가까이 배워. 왜 저기를 배우냐? 철학가하고 종교학과가 뭐 하는데요? 내 말을 믿어라 막 이런데,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실체가 있으면은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증거를 내밀면서 하면은 이제 제일 확실한 건데 사실은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맞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강신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게 이제 아닌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도 이제 많이 있지. 나도 이제 대표적으로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는 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서 안 믿는 거고. 근데 이제 이쪽이 없는 거를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 그 논리가 있는 거 가지고 설득하는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 물론 그쪽 부분만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알던 수학자 중에 파스칼 이런 사람도 신부님이고 옛날에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원소나요법은 증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풀어놓고 보는 게 편하고 조건제시법은 읽는 방법만 생각을 해보자. 읽으면서 다 나오니까 집합이야 집합. 얘를 원소로 하는 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조건이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풀러 놓으면 그게 이제 원소나열법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 풀 때는 무조건 원소나열법이야. 그런데 이제 나열을 하면 우리가 무한집합이 있고 유한집합이 있는데 무한의 반대가 유한이니까 그렇죠?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집합이래. 몇 개 딱 정해진 거지. 근데 이제 무한집합은 셀 수 없겠죠. 셀 수 없는데 무한집합을 나누면 얘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집합이 있고 순서를 매길 수 없는 집합이 있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일반고에서는 안 배웁니다. 과구나 외고나 이런 데 가서는 배우지. 무한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도깨비 수학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거 그 수학 관련 이야기책 이런 거 놓고 보시면 저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힐베르트 호텔 이런 거 무한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손님이 모든 방에 차 있대. 근데 또 무한 명의 손님이 왔을 때 이 이제 지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방송을 때리면 되는 거죠. 자,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곱하기 2로 돼 있는 방으로 모두 옮겨주세요 하면은 이제 다 곱하기 2가 되니까 그치? 다 다른 방으로 옮긴 거지. 사이사이 방이 또 무한개가 남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손님들을 싹 집어넣으면은 다시 또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무한의 얘기인데 무한은 사실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걸 집합론을 만드는 사람이 칸토어거든요. 칸토르라고도 하고 칸토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요거 어떻게 계산하자 막 이런 거를 다 정립을 한 다음에 정립을 해서 논문을 내놨더니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뭐 수학자가 100명인데 여기까지 쳐서 나머지 99명이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따돌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진짜 죽은 게 정신병원 가서 죽었거든요. 많이 따돌림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단 말이야.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뤄보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더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 무한을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무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수 집합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1, 2, 3, 4 이렇게 되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무한이야. 자연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럼 이제 얘를 2, 4, 6, 8, 10 뭐 이렇게 이제 짝수를 하면 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두 집합의 농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밀도가 똑같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무한이라는 거야. 개수가 똑같다 이런 거 개수는 유한해서 따지는 거고, 얘 밀도하고 얘 밀도가 똑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의 산소의 밀도나 저 강의실의 산소의 밀도나 거의 비슷하다. 뭐 그 말이랑 똑같죠. 뭐 이 방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저 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건 모르잖아. 뭐 이쪽 소금물 떠서 농도제나 저쪽 소금물 떠서 농도제나 거의 비슷하죠. 그런 이제 농도가 똑같다 뭐 이런 말이거든. 그럼 이제 3의 배수하면 3, 6, 9, 12, 15 이렇게 나가는 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다 농도가 똑같대.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 집합인데 그거에 이제 부분 집합들을 골라내도 이 농도가 똑같이 만들 수 있대. 약간 어렵죠. 그러면 이제 정수의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니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하나씩 순서를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정수의 집합도 자연수의 집합이랑 농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애들은 다 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가 유리수의 집합이지. 유리수의 집합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써볼게. 마이너스는 요거처럼 이제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분모가 1인 거, 분모가 2인 거, 분모가 3인 거, 분모가 4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같이 똑같이 순서를 매길 수 있으니까 얘만 매길 수 있으면 걔도 매길 수 있대. 그래서 처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얘는 처음 거랑 똑같으니까 지우고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3분의 2, 2분의 3 안 겹치고 4 안 겹치고 얘 겹치니까 지우고 뭐 이렇게 이제 가면 겹치는 애들 다 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다 얘도 순서를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이나 정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이나 세 개가 다 농도가 똑같대. 유리수가 더 많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나왔잖아요. 조밀성. 뭐 그것을 아닌 것 같겠지만 이게 오밀조밀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다음에가 실수인데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무리수를 이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대. 그래서 이게 대각선 논법인데 나중에 수열 배우면
그래서 요렇게 막 분수열처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그럼 이제 무리수 집합은 이제 0과 1 사이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0. 이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쭉 0과 1 사이를 그냥 다 써놨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0과 1 사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봤다. 그랬더니 우리가 i를 이제 놓고 보면 얘랑 똑같을 때 얘가 만약에 1이면 0으로 바꾸고 0이면 그러니까 1이 아니면 1로 바꾸는 거를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0으로 바꿨어. 그럼 0.0 이렇게. 그럼 얘가 3이야. 그러면 1이 아니니까 1로 바꿨어. 그러면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지? 또 여기다가 또 얘도 뭐 0이냐 1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또 바꾸지 하면 여기 있는 어떤 놈하고도 다 다른 놈을 만들 수 있죠. 다 써놨다고 했는데 없는 놈이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순서를 매겨봤자 이게 다른 걸 또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무리수부터는 얘는 순서를 매길 수 없는 집합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은 농도가 똑같은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농도가 더 많은 집합이 되는 거야. 뭐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 저기까지가 알레프 제로고 여기가 알레프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알레프인지 내가 말뜻을 몰라가지고 영어에 약해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리수의 집합보다 무리수의 집합이 훨씬 많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유리수이면 x가 무리수면은 뭐 1-x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무리수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점이 오밀조밀하니까 무리수는 이렇게 그립니다. 유리수에 비해서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뭐 함수역학이나 이런 거 가실 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유리수에 비해서 무리수가 훨씬 많다. 똑같은 무한이 아니다. 훨씬 더 촘촘하게 빽빽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영장을 물로 채워서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 하고 뭐지? 그거? 젤리 말고 슬라임으로 채우면 안에서 수영할 수 있나? 그런 유튜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로 채워가지고 하는 그지? 그런 거는 똑같이 채워져 있는데 농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리수에 비해서 무리수가 훨씬 많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몇몇 것들 이제 여기까지는 상식이고, 요걸 읽을 때만 주의를 해. 이게 습관을 잡는 거야.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한다라는 말은 집합끼리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그냥 바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편안합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어차피 이걸 쓸 거야.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저런 조건제시법 읽을 때는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그러니까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해석되게. 그 다음에 원소하고 집합은 뭐 삼지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스몰 A가 라지 A에 이제 속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저거 하실 때 부분 집합이다. 이거 하는데
얘 때문에 나오는 거야. 얘를 집합하고 명제를 통해서 배우려고. 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뭐 있을까? 내가 로또를 사야 되는데 오늘 못 사겠지? 로또를 맞으면 월요일에 뭐 페라리를 뽑아줄게? 이런 거? 이렇게 했어. 오늘 안 샀으니까 어차피 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맞았는데 사줬어. 두 번째 맞았는데 모른 척했어. 그 다음에 안 맞았는데 미쳤는가 사줬어. 그 다음에 안 맞았는데 안 사줬어. 자, 그럼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얘는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으니까 죽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때요? 안 맞았는데 사줬어요. 얘는 안 맞았는데 안 사줬어요. 참이에요? 안 맞았는데 안 사줬으면? 안 맞았는데 사줬으면? 요 패턴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거지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서 국어랑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인데, 자, 맞았는데 사줬으면은 당연히 내가 거짓말 한 게 아니잖아. 여기는 참 거짓밖에 없는 세상이라서 참 아니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지. 맞았는데 안 사줬으면 내가 거짓말 한 거니까 거짓이지. 안 맞았는데 사줬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내가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 한 건 아니잖아. 안 맞았는데 사줬어. 맞았으면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안 맞았는데도 사줬으면 거짓말 한 건 아니잖아. 게이득 아니에요? 거짓말 한 건 아니니까 참인데, 응? 그 다음에는 안 맞았는데 안 사줬어. 거짓말 한 게 아니니까 참이야.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면, 안 맞았으면 이제 집합으로 생각하면 안 맞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보다 뭐 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작은 소수이면 홀수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참이니 거짓이니 명제 중에서 2보다 작은 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공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홀수의 집합 1, 4, 5, 7, 9 이렇게 있으면 공집합은 홀수의 집합이고 분집합입니까? 네. 그죠? 그래서 참이에요. 학교 명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말로 했을 때 이제 그 헷갈리기 쉬운 뭐 이런 걸로 나오니까 항상 집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배우고 그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거니까 항상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집합이 이제 정의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연산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결국 요거를 양 단원에 나눠가지고 이제 결국 배우는 건데, 이거 한 개 배우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얘랑 동치 관계가 서로 똑같은 관계가 이제 몇 개가 있냐면, 집합에서 연산은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이제 사치 연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쪽에서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하고 이제 얘네들을 합쳐서 드모르간 하나 더 이제 붙일 건데, 사실은 연산에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사치 연산처럼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돼. 그러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첫 번째 합집합은 뭐냐? 두 번째 교집합은 뭐냐? 세 번째 차집합은 뭐냐? 네 번째 여집합은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합집합은 B죠. 그지? 교집합은 A죠. 요 말이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익숙한 걸 물어보는 거 집합 명령을 통해서. 차집합은 그냥 나는 순수한 A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 이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A고 얘는 B랑 섞인 약간 혼혈 같은 거고 이쪽은 순수한 B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 하면 결국 순수한 A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섞이지 않은 얘가 이제 공집합이죠. 차집합을 그래서 위에 이제 연산으로 다른 연산으로 바꾸면 A 교집합의 여집합 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차집합 연산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여집합 하면 A 여집합, B 여집합 하면은 이제 이렇게 A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 B 여집합은 B 빼고 나머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여집합이 훨씬 크지. 여기에다 추가로 이제 드모르간을 하나 붙일 건데 이 관계에서 양변의 여집합을 붙이면 A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 합집합이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B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이 5가지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연산은 원래 4개밖에 없는데 합, 교, 차, 여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걔네들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배우는 게 이쪽 내용이고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집합 자체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경우의 수랑 붙어서 조금 어려워서 자 그래가지고 이런 말뜻은 알아두시고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말보단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얘기야. N은 이제 집합 넘버 얘기하는 거고 원소의 개수. 그래가지고 170번에 1번 부집합 AB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기억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읽으면 되죠?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가 B의 부분이 아니래. 그래서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게 그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참 니은 실수의 집합에서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합집합이 전체고 교집합이 없대. 그지? 합집합이 전체고 교집합이 없으면 A가 무한이면 B가 무한이 돼도 되고 유한이 돼도 되죠.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무한에다가 무한을 더하면 무한이죠. 당연히. 그럼 무한에다가 유한을 더하면요. 얘도 무한이죠. 얘도 무한이에요. 그럼 유한에다가 무한을 더하면 얘도 무한이고, 그지? 이거 무한을 다루는 거는 다 약속에 의해서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자 해서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약속이 약속. 그 다음에 유한에다가 유한을 더할 때만 우리가 유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에다가는 무한을 더해도 되고 유한을 더해도 되고 둘 다 무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야. 디귿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순수한 A의 개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합집합에서 B를 뺀 거랑도 똑같죠. 그림을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이 1순위입니다. 식이 1순위가 아니에요. 서술형 쓰실 때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틀린다고 하는 선생님은 또라이야. 리을은 그래서 이제 임의의 x에 대해서 x가 a에 없으면 x는 b에도 없다.
그지? x가 a에 없으면 x는 b에도 없다. 그 말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대우를 써야 되긴 하네. 그럼 대우를 쓰시면 임의의 x에 대하여 이건 대전제라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전제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혈액형은 A형, B형, O형이다.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부정을 해봐. 사람이면 혈액형이 A형, B형, O형이 아니다. 이렇게. 왜요? 사람을 부정을 하면 동물이면 이게 아니라 혈액형 자체가 A형, B형, O형이 사람한테만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야. 개의 혈액형은 달라요. 그래서 집안에 강아지 뭐 다쳤다고 자기 피 수혈하고 이러면 죽어. 이게 혈액형이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요 부분은 안 바꿔주셔도 돼.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x가 b에 있으면 x는 a에 있다. 뭐 이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미음은 이거 혹시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랑 b가 아니다. 미음은 맞는데 리을을 맞니? 그래서 이렇게 답이 뭐니? 1번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4번이 그래서 한지 오래돼가지고 맞아 그죠? 그래서 이제 무한 다루는 걸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fx와 g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0 또는 gx는 0인데 곱하기니까 그죠? a는 fx가 0인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 b는 gx가 0인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a 합집합 b가 지금 실수 집합이니까 무한 집합인 거죠. 그래서 자 이러려면 무한 더하기 무한 해도 되고 무한 더하기 유한 해도 되는 거니까 1번은 둘 다 꼭 모두 무한일 필요는 없죠. 2번은 모두 유한일 필요는 절대 안 되죠. 3번 유한이면 무한이 돼야 되고 무한이면 b가 무한이 돼도 되고 유한이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전체 집합이 무한 집합이기 때문에 둘 중 적어도 하나가 무한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읽어보면은 PA가 뭐냐면 자 여기 대문자네, 그지? 대문자는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애들이래. 대문자를 썼으니까.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제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요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용어로는 멱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언제 배운 거야? 91년에 배웠으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도 잘 안 나왔었거든. 그때 아직도 일반고는 안 나오는데요. 문제집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냥 잘 읽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대문자니까 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래서 이제 A가 만약에 뭐 공집합하고 0이면 이제 원소가 요거네. 그럼 부분집합이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 애들, 이 통째가 원소야. 원소 요거가 그 다음에 원소가 4개 있는 애, 아니 2개 있는 애들, 이렇게까지 부분집합이 원소가 2개 있으니까 총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P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PA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요? 원소가 4개 있으니까 부분집합은 16개가 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된대. 그럼 그거 읽기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조건제시법은 다 쓰기만 하면 되고. 조건제시법도 하나 해볼게. 7번 자연수 전체 부분집합이 자연수 전체 부분집합이니까 자연수만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안에서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안에서만 A형, B형, O형, 미안 AB형 이렇게. AB형인 사람 있니? AB형이야? 내 동생도 AB형인데. 그래서 내 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나는 A형이거든. 근데 내 동생이 A형 나와서 우리 집이 이혼을 벌였어. 아빠는 A형이라고 알고 있고 엄마도 A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A형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내 동생이 갑자기 AB형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시 가서 해보니까는 B형이더라고.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7번은 하여튼 그러니까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전체 집합이 6이니까. 자, 그럼 n이 s의 원소면 n분의 36도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니까 1부터 해볼까요? 1이 원소면 36도 원소가 돼야 되고요. 2가 원소면 18도 원소가 돼야 되고 3이 원소면 12도 원소가 돼야 되고 4가 원소면 9도 원소가 돼야 되고 6이 원소면 6만 있어도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만 있는 애를 찾아라. 그러면은 요 안에 3개만 넣을 거야. 이렇게 3개만 넣을 거니까 얘는 꼭 하나 들어가야 되지. 나머지는 요거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개밖에 안 나오겠네. 그래서 4개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원소나열법이 문제 풀 때는 되게 좋아요. 그게 귀찮은 방법이나 녹아다니는 방법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그냥 쓱쓱 읽어보면 금방 될 건데. 자, 뭐뭐의 배수는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저기 뭐 19번, 20번 이런 거 하려면 2의 배수 끝자리가 0 또는 짝수. 근데 이제 사실은 짝수는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0도 짝수에 들어가니까 그냥 짝수 끝자리가 짝수. 0은 모든 수의 배수. 3의 배수는요 자릿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2학 정리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3자리 4자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 되는지는 알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렇게 돼 있다. 4자리로 돼 있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펼치면 A 곱하기 1000, B 곱하기 100, C 곱하기 10, D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의 배수들을 골라내면 여기서 999 A, 99 B, 9C까지 해놓으면 나머지가 A, B, C, D가 이렇게 남는데 여기가 3의 배수니까 여기가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9의 배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9의 배수는 얘네를 9로 묶어내면 되는 거니까 자릿수 합이 마찬가지로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4의 배수는요. 4의 배수는 100이 4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끝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가 되면 100 넘어가면 무조건 4의 배수니까 100 밑으로 두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 또는 5밖에 없는 거죠. 6의 배수는 6이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가 되면 6의 배수가 되겠네. 이제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를 짝수로 맞춰놓고 나머지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됐어요? 8의 배수는 1000이 8의 배수에 1000이 8의 배수니까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되고요. 7의 배수는 나도 몰라. 쓸 일이 없어가지고. 11의 배수는 나도 몰라. 뭐 문제가 나와야지 기억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주로 3의 배수, 6의 배수, 9의 배수 세 개니까 저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20번은 자 A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집합은 다 해석이야 해석. 그래서 그 테스트 이렇게 볼 때도 A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식으로 접근하느냐, 그래프로 접근하느냐, 뭐 창의력이 조금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자석절에 섞었는데 해석이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요. 해석이 70%야. 그래서 이제 A 집합은 X가 2, 3, 5로 인수분해 되는 애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래. 그죠? 2, 3, 5로 인수분해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래. B 집합은 그 중에서 A에 속한 애들 중에서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래. 그러면은 B 집합은 0, 0, 0 하면은 음아닌 정수니까 1 되죠? 2 되죠? 3 되죠? 4 되죠? 5 되죠? 6 되죠? 2랑 3만 있으니까 7은 안 되는 거지? 7은 2, 3, 5로 나올 수가 없잖아. 8 되죠? 9 되죠? 10 되죠? 그러니까 7 빼고 집합 B는 다 된대. 2, 3, 5로 안 되는 게 1부터 10까지에서는. 근데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거 빼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가 B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요 안에 1 들어가도 되고 1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지.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2의 구승이 전체인데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거 빼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치? 이러면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대부분 다 그 나중에 중복순열 뭐 이런 거 쓰는 애들, 뭐 조합 쓰는 애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런 거 쓰는 거 중에 25번. 그러니까 집합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면 확통 앞부분 조금은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의미야. 전체 집합 U가 1, 2, 3, 4인데 부분 집합이 2개 있는데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라. 그럼 이제 그거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 여기 전체 집합이고 요 안에 B가 있고 요 안에 A가 있대. 그럼 여기다 1, 2, 3, 4를 보내면 되죠? 1이 갈 수 있는 데가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니까 3가지 해서 81개를 이제 원소들만 가면 부분 집합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항상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좀 해석하고 이제 논리 문제를 하나 볼게. 37번을 볼게. 36이나 37이나 비슷하니까. 자, 37은 그러니까 이거밖에 될 수 없다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데가 집합이야. 근데 이제 요즘 수능이 추론형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게 이제 요즘에 추론형이라서 요즘에는
중킬러 문제가 막 일곱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예 확실한 1등급이 되든지 아니면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수능 때 망해. 그래서 재수생이신 분들은 아예 확실한 1등급은 시간이 남아서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어중간한 제일 점수대가 많은 게 72부터 84까지가 엄청 몰려 있어요. 88부터가 1등급인데 모의고사를 치면, 네, 72, 84 여기에 진짜 다닥다닥다닥 조금 공부한다 싶으면 거기 다닥다닥 놓으시는데 거기를 깨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37이 A가 4개 있고 집합 안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이 안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달라야 되죠?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는 못 씁니다. 대표 인간이니까. 그럼 여기에 1이 몇 개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가 이거의 원소고 B가 이거의 원소면 A 더하기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구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3만 있어요? 아니죠. 1 더하기 1 해서 2도 있고 2 더하기 2 해서 4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 인간들을 하나씩 넣는 거라서 똑같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37은 원소가 4개, 서로 다른 원소가 4개 있는 거고, 집합 B도 서로 다른 원소가 4개 있는 건데, A1하고 A2가 13이래. 근데 둘 다 자연수래. 근데 이쪽 거는 집합 B는 루트지, 루트가 자연수가 되려면 제곱수 돼야 되죠. 제곱수 2개 더해서 13 되려면은 4하고 9지. 그래서 A는 4하고 9가 있어야 되는 거고, B는 루트 4, 루트 9 이렇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 1, 2만 있는데, A1, A2, A3, A4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A1하고 A2가 13이고, 그러면 4, 9하고 이제 A3, A4 인 거고, 그다음에 교집합이 4하고 9가 있다는데, 그럼 여기도 4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16이 있어야 되고 9가 있다는 거죠? 81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된대.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로워하는 것 중에 이제 40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집합 S는 1, 2, 3, 4, 5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래. 그래서 이제 총 2의 5승이니까 32개에서 공집합을 하나 빼시면 31개가 있는데, 제일 작은 애들을 뽑아서 모두 더한 거는 얼마냐? 1, 2, 3, 4, 5 중에 막 부분집합을 하면 31개를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많은 거 생각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줄여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밖에 없는데 부분집합을 하면 공집합은 필요 없으니까 1, 2, 1, 2.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건 1, 여기서 제일 작은 건 2, 여기서 제일 작은 건 1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규칙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게 1이 제일 작은 애들이 2개, 2가 제일 작은 애가 1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나마 조금 규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면 1이 제일 작은 게 부분집합을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1이 제일 작으니까 1은 꼭 들어가야 되지. 그럼 나머지 2, 3, 4, 5는 어때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제일 작은 애들이 16개. 2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다음 2가 제일 작은 애들은 1이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3, 4,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2가 제일 작은 애들이 8개, 3이 제일 작은 애들이 4개, 4가 제일 작은 애들이 2개, 5가 제일 작은 애가 1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한 게 각 부분집합에서 제일 작은 애를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유형 1에서 몇 개만 골라서 해보고 연산까지는 그래서 시작 앞에서 10번 12번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죠. 38 41 네 개만 한번 해보자. 연산은 아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밖에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1번은 아까 41을 했어요? 40을 한 게 아니라 방금 40을 했어. 옆에 거 하나. 집합은 이렇게 잘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논리력 키우는 데가 중학교 도형하고 집합명제하고가 철저하게 따지는 데니까 여기는 따지라고 낸 데니까 이 연습을 사실 많이 하셔야 되는.